OSS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한국과 그리고 밴쿠버는 날씨가 아직 많이 춥다고 그러죠. 네. 근데 여기 지금 샌디에고는요. 날씨가 정말 캘리포니아 날씨 그대로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로 들어가면은 약간 쌀쌀함이 느껴지고, 근데 대낮에는 햇빛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따끈따끈하고 되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유학을 보냈을 때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OS에서 선생님들을 믿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냈을 때 우리가 목표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독립심을 키우자, 그런 거였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좀 갖게 해주자. 그게 우리 교육에 우리가 이제 OSS를 믿고 아이들을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목표에 가장 그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아이들하고 너무 자주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소통을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도요 얼마 전에 그 샌디에고에서도 뉴스에 보니까 그 패션밸리 쪽에 불이 났다라는 그 뉴스를 보고 저도 막 간이 철렁했거든요. 왜냐면은 OSS 샌디에고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LA 화재를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OSS 학생들도 있고 심지어 내 아들도 있는 지역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근데 막상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전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졸업여행을 이제 간다고 했을 때 LA의 화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지 이제 여행사랑 현지에 있는 아는 사람 이렇게 커넥션을 다 동원해서 연락을 해보고, 그래도 뭐 전혀 일부 지역이지 우리가 여행하려고 하는 그쪽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그게 있잖아요. 그게 내가 직접 가서 듣는 거하고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건너서 들었을 때 그 체감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저는 심지어 그 미국, 캐나다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한국에 제가 만약에 있을 때 우리 그 아이의 단톡방에 또 연락이 왔을 때 아이가 지금 뭐 다쳐서, 근데 별거는 아니다, 근데 병원에 갔다 그럼 그럼 뭐 간이 철렁합니다. 정말 철렁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저 이중원 학생이 머리에서 피가 났다, 그래서 응급실 갔다. 와, 이건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막상 현지에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게 건너갔을 때는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게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그게 그렇습니다. 주원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제가 아무리 까봐도 여기를 머리를 봐도 상처가 이렇게 뭐 약간 살짝 긁혔던 것 같아요. 뭐 전혀 흉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도 뭐 4시간, 2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는데 뭐 이걸 갖고 병원을 왔냐. 그 의사는 그랬다 그러지만 이제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일단 피 빨간 게 보니까 무조건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전 뭐 부모님의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하고도 남죠.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정말 어지간히 말 들었어도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덜어는 우리 학부형들이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일주일에 2번, 뭐 3번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딱 그 시간만큼, 사실 그것도 전화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것도 너무 많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통화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예, 가급적 너무 자주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그게 좋습니다. 왜냐면 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을 당연히 하니까요. 당연히 하니까. 근데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고 심지어 뭐 매일 전화를 한다거나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매주 고주와 있는 이야기를 매일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아이가 자기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에서 일어난 일, 학교에서 일어난 일 이런 일에 대해서도 아이가 그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좀 고민도 좀 해보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활담임 선생님하고 한번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매일 전화를 하다 보면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요 안 보이니까 아이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죠.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아주 작은 것도 걱정이 이만큼 된다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 뭐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발달되지 않습니다. 뭐 엄마한테 얘기하면 뭐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홈에서 있는데 뭐 홈 엄마가 아빠한테 소리도 한번 딱 지르고 거기도 이제 또 꼬맹이들도 있고 뭐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소리 지르고 아유 애들 좋은 말 안 들어? 뭐 심지어 뭐 욕도 할 수도 있지. 옳은 건 아니지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때 감정에 따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도 조금 그런 일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왜 저랬을까라고 이렇게 좀 고민하고 필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모하고 대화를 하면은 또 그렇게 시시콜콜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당시에는 막 욱 하는 마음에 그게 굉장한 것처럼 느껴지다가 조금 지나면은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이 스스로도 든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거를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러면 엄마 또 걱정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내 스스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죠. 그게 옳은 거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스스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우리 아들을 보딩스쿨에 보내놓고 나서 연락이 안 되고 막 그럴 때는 막 너무 조마조마하고 막 그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해결이 또 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들이 이게 습관이어서 이게 반복적으로 막 이게 계속 그렇게 습관처럼 아이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아이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해결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이를 보낸 건데 유학을 아니 우리는 그거를 크게 기대를 하면서 보낸 건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손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엄마 입장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즉각 들으면은요 엄마도 순간적으로 아이의 이렇게 이야기를 그 중계 방송 하듯이 바로바로 들으면은요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게 특히 더 내 앞에 맨 앞에 그런 얘기 있잖아.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당황합니다. 이 성을 참 차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괜한 생각을 자꾸 한다고요. 뭐 그냥 그 있을 수 있는 뭐 가정사에 뭐 홈에서 뭐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 집은 맨날 싸우는 집인가?
왜 우리 애가 저런 집에 배정이 돼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아이가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뭐 친구하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뭐 애들인데 그러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막 왜 우리 애는 또 쟤라 저런가. 아이는 누구나 자기 아이는 자기 편에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근데 엄마는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눈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막 생각이 막 한없이 발전한다고요. 그만 엄마도 화나고 막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최대 3번 아니면 2번, 1번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이들에게 너 불편한 거 없어? 마치 엄마가 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말을 유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가급적 좋은 이야기. 와, 엄마가 보니까 너는 옛날에 징징대더니 이제는 너 문제를 스스로도 많이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유도를 하면 아이가 커간다고요. 아이가 외롭고 힘드니까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게 해결책은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국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다 들어주는 겁니다. 아이고, 너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아이고, 우리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이겨냈어. 이렇게 내가 본인도 좀 뿌듯하고. 그죠? 이런 게 훈련이 안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결혼하고도 40, 50대도 애 같은 어른들 많죠. 자기들이 부부싸움을 했으면 뭐 이혼을 하든 말든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를 뭐 70대 노모가 80대 노모가 개입을 해가지고 뭐 이혼을 해라 말아.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연습을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숙하지 못하게 만든 주인공은 다 부모님입니다. 다 애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엄마 아빠가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애가 의존하는 거죠. 말 잘 들어라 라는 말만 하고 그렇죠. 제가 부모님이 무관심하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죠. 근데 아이가 조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비싼 돈을 주고 보냈을 때는 그런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야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부모가 항상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아이에게 자꾸 격려해주고 너 훌륭하다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혹시 아이가 조금 문제가 이렇게 본인이 입에서 나면 네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라라고 거기 있는 선생님하고 OSS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봐라. 한 발짝 뒤로.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좋은 방법이죠. 너무 전면에 나서서 거기서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버리면은요 선생님도 꼭두각시가 됩니다. 선생님도 꼭두각시가 돼.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꼭 한 박자 뒤로 물러서서 그렇게 한번 아이를 멋지게 한번 키워보자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습관이 안 되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한국 들어가면 또 자주 보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있는 동안은 살짝 선생님한테 조금 이렇게 밀어두시고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꼭 약속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연금했습니다. 가급적 전화는 짧게 매일매일 하고 절대 금지 아셨죠? 고맙습니다.